최근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딸깍 소리의 정체는 바로 키캡 키링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키 하나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양의 이 작은 액세서리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열쇠고리를 넘어 새로운 유행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키링의 핵심은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특유의 소리와 촉감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기계식 키보드를 누르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달걀, 과일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어 수집의 재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선 감각적 만족을 제공합니다. 키캡 키링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누름 동작이 불안감을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손이 심심할 때나 긴장되는 순간에 이 작은 장난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템이 뜻밖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조용해야 할 공간에서 이 소리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입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딸깍 소리는 다른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승객 간 언쟁이 벌어졌다는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역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공간입니다.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에서 반복되는 클릭음은 동료들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행위가 타인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키캡 키링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험담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카페, 병원 대기실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상사에게 지적을 받던 직원이 심신 안정을 위해 키캡 키링을 누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실 속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키캡 키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 간 혹은 개인 간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볼펜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습관 등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유행의 변화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키캡 키링은 중요한 심리적 도구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즉각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안정을 위해 키링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클릭음도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권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타인의 평온을 해치지 않을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개인의 이기심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소음원이 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규범과 배려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영상 시청 시 이어폰, 사용이 당연한 에티켓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키캡 키링과 같은 피젯 토이 사용에 있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사용 장소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저소음 또는 무소음 키캡 키링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술적 해결책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용자의 인식 개선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정이 타인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논란은 특정 세대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공존을 위한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키캡 키링 역시 그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법적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생활소음의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의 소지품 사용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용 아이템 자체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감각추구 트렌드의 일환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키캡 키링과 같은 아이템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개인의 만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소리들이 이제는 중요한 생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반려동물 짖는 소리 등 우리는 이미 다양한 소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키캡, 키링을 사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는 잠시 사용을 멈추거나 소리가 작은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려는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동시에 타인의 사소한 습관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든 소음의 갈등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동체에는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키링 하나가 던진 소음과 배려에 대한 질문,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